예, 구조고단은 지금은 산자부죠. 산자부 안에 있는 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취지는 이랬어요. 뭐 제가 공단에 뭐 예를 들면 대표를 만나서 면담도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좀 도시를 리모델링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CS 입장은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제조업 할 사람 뭐 있냐. 이게 회사가 대행 사업자로 넣는 사업이 뭐냐면 공장 부지에다가 백화점 짓고 호텔 짓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양립할 수 없잖아요. 회사는 우리 10만 평 중에 이쪽 5만 평을 하겠다고 하는데 백화점, 호텔, 호화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옆에 화공약품, 예를 들면은 뭐 위험한 약품들 무수하게 쓰는 반도체 사업장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여기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이쪽 뭐 주차장으로서도 이게 낫지. 그러니까 저희도 외주도화도 좀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이거 들어오면 우리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폐업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산당공에 찾아가서 우리가 폐업되면 너 책임질 거냐. 그쪽에서 폐업 아니다라고 딱 단언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회사는 폐업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회사만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악덕 기업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 선전지를 시민들한테 관광 소비 도시화 라고 제조업 탈피. 근데 회사는 우리 보고 폐업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문건에는 다 그렇게 나오고 회사 선전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계획은 오히려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공단 전역에 저세무서까지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K씨의 같이 이런 사업 계획은 구조고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작년 그 연말에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부적격으로. 저희는 이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알렸죠.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회사에서 뒤에서 믿어주고 있다. 뭐 판단됐기 때문에 충분히 뭐 법을 만드는 과정, 입법 과정이나 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이 구미공단이 안 그래도 일자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단마다 일자리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내고 해서 저희가 한 달 만에 6만 명 서명을 받았어요. 되게 우리 자분들 고생 되게 많이 하셨는데 구미가 42만이거든요. 6만 받았으면 거의 한 가정에 또는 그러니까 두 집 중에 한 집은 선전이 됐을 정도니까 서명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그거 제대로 우리가 알려냈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입장을 내셨죠. 국회의원들도 시의원들도 부적격이다 판정까지 내는 과정을 이르게 된 거죠. 손배는 저희가 지금 손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첫 번째 손배는 2010년도 6월 9일부터 밥 들어가면서 이제 직장 배치하고 회마들 하면서 이제 선배 들어온 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상근이 그때 당시에도 뭐 지회장, 수석, 사무장, 사무처장, 그다음에 상기들 중에서 한 명, 해가지고 5명이 상근했거든요. 그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빠졌지만 그 지수사, 그다음에 저까지 해가지고 4명이 이제 5억의 선배를 맞은 거죠. 그리고 재판에서 이제 이 판결이 이제 5천만 원 위자료 지급해라. 해가지고 5천만 원 위자료 지금 항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고도화 과정에서 이 구조고도를 어쨌든 간에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 많은 공을 들였을 거 아닙니까 회사가. 그런데 지역의 언론을 이용해서 공청회를 여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공청회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그쪽 그 주최 측에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엄청나게 욕설을 퍼붓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공청회 저희가 질서정연하게 따라줬고 했는데도 대표 이사가 회장이 마이크로 막 첫마디가 개새끼 뭐 이런 걸로 시작돼서 대단히 우리 조합원들이 분노했던 순간에 그때 이제 우리 정의입 수석이 거기 항의 차원에서 구호를 한 번 정도 외쳤는데 그걸로 또 저 신문사가 3,800만 원 손배를 거는 또 하나는 2010년도 공장 점거 10월 달에 끝나고 나오니까 회사가 거의 연말쯤이에요. 그 당시에는 301억이었어요. 301억 손배소를 88명과 노동조합에 손배소를 얘기했고요. 회사 손실이 났다는 최대치를 뽑아서 이제 제품, 그 당시 제품, 설비 파손도 있었다. 제품, 또 마스크, 고정비, 이제 네 가지를 해서 301억을 걸은 거죠. 근데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측 원고, 피고, 변호사 있고,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원고 쪽에 있잖아요. 회사가 걸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손배 금액이 156억으로 깎입니다. 실제로는 그 사실이 아니거든요. 회사 주장은. 물론 공장을 정지돼서 손해본 건 있겠지만 저희 조합원들이 실제로 뭔가 파손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김윤지 부장이 분신하셨잖아요. 그때 뭐 제가 듣기로는 일부 간부들이 또는 그 마스크 이런 거를 좀 깼다고 하더라고요. 얘들 이제 약간 항의 차원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몇 개 이제 집어 던지면서 깨진 있었지. 얘네들 주장하는 것처럼 뭐 몇만 매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 그것도 지금 우리가 선배 재판에서 충분히 어필하고 있고. 회사에서 주장하는 게 그런 게 있었어. 이게 소금이 있으면 만약에 기계에 이렇게 뿌리게 되면 이게 부식된다라는 뭐 그런 그게 있거든요. 기계를 못 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금을 나가기 전에 공장 증거를 풀고 나오는 마지막 날에 그걸 뿌렸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런 거는 미리 공지해줬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설비에 대해서는 만지지 마십시오. 뭐 그런 거 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했다고는 우리가 생각 얘들 그걸 제시도 못하고, 단지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거는 우리가 뭐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찌꺼기식으로 해서 파우더가 남아요. 그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우리 나오고 나서 우리가 11일 3일 다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애들이 뭐 그 조작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소금을 그냥 이게 뭐 열 받으면 막 부룩 같으면 확 뿌리지. 그 사진을 보면 그냥 뭉텅이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사람들이 열 받는데 안 한다고. 어차피 저희들은 이 회사를 나갈 생각이 아니었고 다닐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다녀야 돼. 어차피 회사고 그 안에 있는 기계인데 손괴를 할 이유가 없죠, 저희들이. 이 재판 과정은 지금 감정으로 와 있는데도 감정 과정에서 보면 회사가 막 임의로 만들어낸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자료 내락하는 거 안 내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대단히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노동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일하는 근로자의 노동자들이 50억, 156억 이게 예? 이거 뭐 깎는다고 이건 뭐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입니다. 이거를 각자한테 청구한다는 거는 이건 참 대단한 거죠, 이거. 처음에 좀 겁이 났죠. 이게 뭐 금액을 떠나서 아, 내가 뭔가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뭔가를 청구를 한다는 그거 자체가 두렵긴 했었죠, 뭐. 뭐 다른 쌍차나 뭐 다른 사업장 선배 사업장들 보면 되게 막 앞이 캄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막상 다쳐보지 않은 이상은 그걸 뭐라고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비참하죠, 사실은. 156억이라는 숫자도 사실 너무 어이가 없는 데다가 뭐 이런 게 통용된다는 것 자체도 웃긴 거고. 막상 근데 금액을 봤을 때는 뭐 거의 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 우리가 이걸 당해야 되냐면 뭐 울부짖는 조합원들도 있었고 뭐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조합원들이 있었죠. 아빠 주의 왜 쓰지, 아빠 수단. 어차피 156억에 대한 선배도 얘들 압박이지. 얘네들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하죠. 그게 오기 된들 어떻게 받아, 그게. 그 월급 차업하면서 얘들이 압박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진짜 받을 수 있다는 생각 하겠습니까, 그 돈을. 제가 손배 대상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장한테 전화가 와요. 너 손배 대상인 것 같다. 내가 개인적으로 너 사회적 후배이기도 하고 뭐 인생 후배이기도 하니 너는 굳이 여기에 연고도 없는데 굳이 여기 목을 맬 필요도 없고 좋은 직장을 찾아서 다른 동네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회사를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주는 척. 회사 2교대로 가고 싶었던 거죠. 단기간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나중에 구조고다 하면 다 쫓아내면 되고 그 과정을 했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2교대를 가고 싶었으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계속 퇴사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협박해서 퇴사시키고 또 저희가 뭐 어려울 때마다 이 선배를 다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고 때 이럴 때 특히 한 2차례 했잖아요. 그때도 선배를 협박하고 뭐 또 일상적으로 선배를 협박해요. 관리자들 와봐. 네 선배 나오면 어떡할 건데. 뭐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제일 쉬운 게 노동조합하고 회사고 손배 철회 터는 게 제일 쉬운 거잖아요, 합의 봐서. 근데 회사는 손배를 가지고 이게 무기죠, 무기.
노동조합 없어지면 턴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너 지금이라도 퇴사하면 손배 빼줄게. 이게 답입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TV 인터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정부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근데 이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해 주느냐? 이해를 못 해주죠. 최고 이제 요새 최근에 뭐 요새 시대에서 그런 거죠. 법원에서 계속 날라오잖아. 재판 뭐 받으러 가든지 아니면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으로 다 날라오잖아요. 내가 집에 잘 없으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 등기 우편으로 오면 앞부지 놓잖아. 어디 저 김천 뭐 법원에서 왔다는 게. 그게 뭔가 막 날라오니까 또 뭐고 나는 이제 그치 하지만 하죠. 집에 애기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저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선배 뭐 얘기하면은 걱정은 하지만은 또 주위에서 생각하시는 만큼 또 그렇게 뭐 걱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은 뭐 걱정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실제로 지금 아직 이제 재판 중이니까 크게 실감 안 하시는데 만약에 재판이 안 좋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실감이, 저도 지금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닥치면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내 가족한테 피해를 주게 될 것 같고 그때는 걱정이 좀 되는 면이 있어요. 선배 떨어지면은 내가 이제 뭐 최저 승기비만큼만 일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뭐 같이 일하시는 이제 형님하고도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형님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근무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뭐 내용도 주고받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손배를 맞아가면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다닐 생각입니다. 예, 예. 안 그러면 그 당시 함께했던 조합원들 있잖아요. 지금도 조합원들 다 죽습니다. 다 퇴사해서 떠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현재 150명 정도 조합원이 있는데 손배 안 맞은 조합원들도 있어요. 나 살자고 내가 뿌리치고 떠나면 그 조합원들이 다 죽어요. 퇴사당하고 가정이 다 되고. 뭐 직장을 간둘 생각이나 이 회사를 간둘 마음은 전혀 없고요. 뭐 흔히 저희들 얼마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으니까 그 돈으로 어떻게든 뭐 살아야 되겠죠. 결국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손 들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설마 뭐 회사에 굴복해서 나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간다 치더라도 이 같은 상황이 어디 가더라도 다시는 발생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여전히 선배에 대한 건 차이나게 걱정하게,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한 명도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히 압류될 거고 뭐 채권, 뭐 동산, 부동산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다 걱정하죠. 한 명도 걱정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자기가 준비된 만큼 결의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그 사회 구성원에서 제어하는 그런 부분인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완전히 이제 그 사회 구성원에서 너는 이 사회 구성원에서 아예 나가, 이런 식의 형태가 아닌가.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큰 무기고 노동자 측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 목숨을 놓아야 될 만큼의 큰 두려움이기도 하고 뭐 절망감이기도 하고. 헌법에는 노동상권이 이미 보장돼 있으면서 노동상권에 대한 그 보장에 대한 것을 노동조합이 실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손배가 맡게 되는 그런 사업장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럼 노동조합이 과연, 그러니까 이 집행부가 되게 고민되는 시점이죠. 이거 손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럼 이거 과연 헌법에 이제 말 그대로 성문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그런 법제도가 있는 법치 국가가 정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상반되는 그런 법치 국가가 아닌 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그 단면적인 게 바로 손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살아가면서 이제 되게 숨을 못 쉬게 하는 숨 쉴 구멍조차 그 구멍 하나조차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서 일하잖아요, 조합원들. 십시일반 조합비 말고 CMS라 그래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처음에 20만 원도 냈고 이제 몇 년간 20만 원, 18만 원, 16만 원 이제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내고요. 이제 또 해고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반반 50% 감면해서 10만 원, 9만 원, 8만 원, 6만 원 이래가지고 인당 별도로 또 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비용이라든가 지혜 살림을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배요. 선배 한다고 해도 우리 안 져요. 그리고 뭐 전략이라는 거 많잖아요. 제가 공개를 하는데 우리 노동조합처럼 합니다. 뭐 그렇게 할 거고.